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의 진심의 남자 리뷰어저입니다. 한 달 반 동안 심정을 쥐락펴락했던 우리의 펜트하우스 시즌2가 끝이 났고 다시 2달간 또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2달을 또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걱정도 되지만 기다린 만큼 또 빅재미를 주시겠지 생각하며 얌전히 모험 택시를 보며 기다려야죠. 저는 지난 마지막 회 리뷰에서 심수련과 나혜교 둘 다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토요일 밤 방송된 히든룸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서 해당 뇌피셜에 관한 묘한 떡밥들이 흘러나왔죠. 어차피 드라마도 끝났고 다시 보기 서비스 같은 히든룸은 뭔 재미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생각하는 히든룸의 진짜 재미는 제작진이 숨겨놓은 이스터에그를 찾는 것인데요. 배우 본캐들은 히든룸에서 늘 얘기하죠. 자신들은 아는 게 진짜 하나도 없다고요. 하지만 주동민 PD는 아니죠. 어느 정도의 맥락이나 소스는 알고 있기에 알게 모르게 히든룸 안에 시청자들을 위한 이스터에그를 숨겨놓을 듯한데요. 이번 히든룸에도 역시나 몇 가지 이스터에그들이 등장했고 마지막 회 방영 이후 약간 이슈가 되었던 나혜교 생전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지아 배우는 다른 배우들과 다르게 히든룸이 시작된 뒤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신동엽의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며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 스타일은 위는 심수련 스타일, 아래는 나혜교 스타일이라고요. 그때 마침 자막을 통해 심수련과 나혜교의 콜라보레이션이란 자막이 떴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싸를 외쳤죠. 진짜 둘 다 살아있나 보다. 진짜 둘이서 주단태를 속이고 복수를 한 것이구나. 그런데 또 조금 지나고 나서 신동엽이 이지아에게 시즌3의 심수련은 어떨까요? 물으니 아마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착한 수련과 독한 애교가 합쳐진 모습으로 라고 답했죠. 콜라보라는 자막을 볼 땐 둘 다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들으니 또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제작진은 나혜교와 심수련을 구분짓는 방법으로 손을 사용했습니다. 심수련은 오른손, 나혜교는 왼손으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심수련은 나혜교처럼 왼손을 쓰기도 했고 원래 쓰던 오른손을 쓰기도 했죠. 제작진이 원한 건 심수련이 양손을 다 쓰는 모습을 보여주며 2년간의 복수 준비를 통한 심수련의 나혜교화를 보여주려던 것이었는데 갑작스런 왼손 사용에 시청자들은 둘이 합쳐진 의미가 아닌 나혜교가 살아있는 건가 생각한 거죠. 그리고 13회 안에서도 그것을 증명하는 씬이 있었는데요. 바로 로건니의 전화를 받던 심수련의 모습이었죠. 거울 연출을 통해 보여준 왼손과 오른손을 모두 사용하는 하나의 존재 심수련과 나혜교가 섞여 있다는 의미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네요. 자, 그럼 이번엔 히든룸에 등장한 두 번째 떡밥을 살펴보죠. 이번 떡밥은 제니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인데요. 진지 배우는 히든룸에서 베로나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에 로나와 다시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왜 떡밥이냐? 그냥 바람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유동필이 누구의 편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요. 유동필은 현재 애매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마리를 생각하면 심수련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유제니를 생각하면 주단태의 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유제니의 저 말이 선과 악을 구분짓는 떡밥일 수 있습니다. 결국엔 등장인물 소개에 딸바보라고 소개된 것처럼 유제니의 말대로 시즌3에서는 베로나 오윤희의 편이 된다. 유동필은 첫 등장 이후 조비서에게 그 자식은 지금 어딨지?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 그 장면을 본 후에는 그 자식이라고 한 걸로 보아 남자를 찾는 것이고 어디 있냐고 물어본 걸로 보아 위치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기에 당연히 감옥에 있는 주단태가 아닌 로건니를 찾는 건가 싶었고 마침 그 다음 등장한 장면이 로건니가 뻥건니가 되는 순간이라 역시나 찾던 게 로건니고 주단태 편에 섰구나 싶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등장한 할아버지가 주단태라고 공개된 이후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단태가 탈옥을 했다고 밝혀졌기 때문이죠. 주단태가 탈옥 후 그를 도울 사람은 딱 한 사람, 조비서뿐이죠. 유동필이 출소 후 조비서에게 그 자식은 어딨냐고 물은 건 찾는 사람이 주단태이기 때문에 행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조비서에게 물었다 라고 생각하면 그림이 제일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유동필이 그 다음 모습을 드러낸 곳은 자코모 로비. 그는 로건니를 보기 위해 나가던 심수련과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상황으로 유동필은 선역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첫 번째는 심수련과 부딪힌 후 사과를 하는 장면에서 그를 둘러싼 밝은 빛. 펜트하우스는 지금까지 선역과 악역을 구분짓는 떡밥으로 조명을 많이 사용했죠. 예를 들어 13회 하윤철이 법정에서 모든 잘못을 시인할 때 갱생을 뜻하는 밝은 빛이 비추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심수련과의 부딪힘. 저는 이 부딪힘이
주단태의 계획을 틀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 들었는데요. 만약 유동필이 심수련과 부딪히지 않았다면 아마 심수련도 폭발에 휩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유동필에 의해 늦춰진 몇 초가 심수련을 살렸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의 부딪힘이었기에 조명 또한 밝은 빛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온주환에 대한 뇌피셜인데요. 과연 그는 선역일까 악역일까에 대한 내용이죠. 저는 아주 단순한 두 가지 이유로 온주환은 악역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장소와 타이밍인데요. 로건리의 엔딩 무대가 된 장소는 바로 자코모였죠. 로건리는 비행기에서 내린 후 심수련과 통화했고 약속을 정한 후 자코모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리 정해진 약속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주단태는 분장까지 마친 후 자코모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로건리의 행선지에 대해서 알고 있단 거였죠. 로건의 행선지를 아는 건 세 사람. 로건리, 심수련, 온주환. 로건리와 심수련은 당연히 아니고 온주환이 로건의 행선지를 미리 알렸을 가능성이 크죠. 심수련을 미행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지만 주단태가 노린 건 로건리였죠. 심수련이 로건을 만나러 간다는 확신이 없다면 로건을 보내버릴 준비를 완벽히 하진 않았을 것이게 땡. 심수련을 도청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지만 주단태는 물론 조비서까지 심수련 가까이 접근하긴 어려웠을 상황이므로 패스. 결국 온주환이 로건의 행선지를 흘렸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이밍인데요. 로건리는 주단태가 경찰서에 잡혀있을 당시 주단태에게 미스터 백을 언급하며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얘기했죠. 아마도 주단태는 이때 어떤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로건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란 걸 미리 안 거죠. 그리고 주단태는 미국에 있는 백준기에게 연락, 자연스럽게 로건리에게 정체를 드러낸 후 그의 뜻대로 움직이며 로건의 행동을 보고받고 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단태가 신문을 통해 전달받은 D-Day 날짜, 로건리를 보내버릴 타이밍 때문입니다. 주단태가 전달받은 D-Day는 바로 로건리의 귀국 날짜. 아까 온주환이 빌런일 것 같은 이유 중 하나가 로건리가 도착할 곳을 주단태가 정확히 알고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주단태가 로건리의 귀국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던 이유, 바로 같은 비행기로 함께 귀국할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은 거죠. 로건리의 정확한 귀국 날짜를 알고 있었고 도착 후 급하게 잡은 약속에도 정확하게 로건을 찾아온 주단태. 이 두 가지 정보를 완벽하게 알려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준기. 그리고 그가 주단태의 스파이라는 마지막 타이밍, 차에서 내린 이유. 온주환이 차에서 담배를 핀다고 내린 시점을 잘 보시면 로건리가 심수련과 통화를 끝낸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심수련이 내려오는 걸 확인한 후이죠. 두 명이 정확하게 주차장에서 만날 타이밍을 역시나 알고 있던 단 한 사람, 준기. 아마도 주단태와 미리 맞춰둔 암호가 두 사람이 만나기 직전 차에서 내린다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확하게 주단태는 준기가 차에서 내린 후 로건리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그때 심수련과 로건리는 정확하게 주차장에 있었죠. 한 가지 추측을 더해보자면 원래 타이밍은 로건과 심수련이 만난 후 한 번에 폭파시킬 계획이었으나 심수련이 로비에서 유동필과 부딪히며 타이밍이 어긋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유동필이 선역일 것 같은 이유가 이 부분과 맞물리는 거죠. 온주환과 주단태의 타이밍을 어긋낸 사람. 리뷰어제는 유동필은 선역, 준기는 악역이라고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한번 얹어봅니다. 시즌2 종영 후 갑자기 찾아온 몸살로 며칠 누워있느라 업로드가 늦은 점 사과드리면서 리뷰어제는 시즌3 오프닝 예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